자,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기 전에 식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북치는 친구들이라는 뜻의 인도어와 또 한자가 합성어입니다. 타미트라라는 아주 기분 좋은 이름을 가진 팀인데요. 전국을 아우르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네, 오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공연인 만큼 힘찬 박수로서 함께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맞이하겠습니다. 타미트라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뜨겁게 함께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울산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타미트라의 공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부 행사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울산 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당원 정훈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당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사회를 맡은 경민정 울주군의회 의원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후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지도부, 대의원, 당원 모두 한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단합과 새로운 출발의 결의를 모아 힘찬 함성과 큰 박수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2020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든든한 여당, 유능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한데 모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울산 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도부와 후보자 동시에 입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을 큰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추미애 당대표께서 입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입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 김영진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님, 임종성 조직부 총장님, 임정호 당대표 비서실장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성철호 울산광역시장님까지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가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김혜영, 박주민, 서른, 박강원, 박명선, 박정, 남인순, 유승희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함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손을 맞잡고 만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후보들이 입장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자,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은 지도부 아래로 여러분 모시도록 내려가시면 했고요. 되겠습니다. 우리 당대표 세 분 다시 한번 무대 가운데 서주시고요. 손을 맞잡아 주시고요. 힘차게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당대표 후보자 세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대 아래 지정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자 세 분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세 분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기대의원 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울산 지역 합동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여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김근태 의장님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두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영진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임종성 조직부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대변인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의 내빈분들은 시간 관계상 2부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분이 계시죠. 네, 지난 2년간 우리 더불어민주당 힘차게 이끌어주신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려야 될 내빈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2부 때 별도로 소개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성공적인 합동연설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신 양정숙 중앙당 선거관리위원님의 대회사 대독이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이신 울산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노웅래 위원장 권한대행 양정숙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불모지인 이곳 울산에 전국 정당의 문을 열어주신 송철호 시장님,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님, 대의원,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더 정의로운 민주당을 위하여 유능하고 깨끗한 지도부를 선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양정숙 중앙당 선관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아서 촛불 전국을 이끌고 강인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드셨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 달성에 이어서 6.1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압도적 승리까지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오신 추미애 당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당대표님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추미애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2년의 당대표 임기를 별다른 과오 없이 이렇게 일을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는 당대표로서 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고, 또 2년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가장 먼저 가슴속에 뭉클하며 떠오르는 단어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존경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곳 보수의 아성 울산,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그 절망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그 보수의 아성을 뚫지 못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셨고, 또 이곳에 울산의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당하게 당선돼 주셨고, 22개의 울산광역시 의원 가운데 무려 17분이 당선돼서 우리 당 최초로 시의회 의장까지 당선되셨고, 국회의원, 구청장 이렇게 선거 승리를 만든 주역들이 바로 울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저는 승리하는 정당을 2년 전에 약속드렸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정권 교체에 제 몸을 바치겠다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 다 애당 동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단합된 응원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라고 한들 굳이 욕먹어 가면서 일을 해야 했겠습니까? 때로는 상대의 화살에 몸을 던지는 방패가 되기도 했었어야 됐고, 때로는 욕먹을 단단한 각오를 아침마다 했었어야 됐습니다. 욕먹기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방패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늘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좌절이란 없었습니다. 좌절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의 사기를 내려놓기에는 우리는 넘어야 될 많은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우리에게 준 일들을 하나씩 헤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당 지도부에도 막중한 책임이 걸려 있습니다. 민생을 살려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은 평화의 길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제조업의 상징도시 우리 울산, 많은 표를 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에 집권당이 잘 뒷받침해내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많은 경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당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정신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애당 동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도 그런 지도부를 보고 잘 뽑아서 응원을 해주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하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 어떤 분이 되더라도 모두 국민적 신망과 지혜와 경륜을 갖춘 후보입니다. 8분의 최고위원 후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이고 인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키워서 힘껏 격려해주고 잘 뽑아서 다음 지도부의 막중한 책무를 맡깁시다. 그리고 요구합시다. 하나된 정당 2020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지도부, 문재인 정부 성공시킬 수 있는 지도부로 헌신과 사명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그리고 지도부를 뽑았으면 잘 따라줍시다. 지도자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개인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듯이 다음 당대표도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려올 때 우리 당은 이미 100년 정당의 기틀과 반석을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날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잘 써서 후대 더불어민주당이 시대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후대에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폭염을 뚫고 와주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오늘 제가 드리는 작별 인사 결코 작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이 성공할 때까지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당대표께서 2020년 우리 총선의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와 함께 우리 하나된 민주당의 앞날을 위한 그런 고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려 깊은 정신보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을 국민에게 통하게 했던 그 중심에 추미애 당대표가 계셨습니다.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울산 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사전에 추첨된 순서이며 당대표 후보 연설 후에 최고위원 후보 연설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연설 시간은 당대표 후보자는 7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5분씩 부여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설 진행은요. 네, 연설 시작과 함께 타종이 1회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설 종료 1분 전 타종이 1회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설 시간 종료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타종 3회가 울립니다. 그리고 3회가 울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차단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설 종료 1분 전 예비 타종이 울리면 후보자께서는 연설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구호와 재창, 연호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네거티브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사전 추첨됨을 알면 되겠고요. 네. 연설 시간은 후보자마다 7분씩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 추천된 순서로 진행되는 연설 후보자의 첫 번째 연설자는 이제는 경제다. 경제 당대표 김진표. 여러분 기호 2번 김진표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힘찬 함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경제다 유능한 경제당대표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제 앞에 계신 울산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을 뵈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이십니다. 여러분은 민주당의 불모지 울산에서 꿋꿋하게 우리 당을 지키셨습니다. 지고 또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를 만들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 지방권력 교체를 이끌어냈습니다. 송초로 울산시장님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상원 의원님을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울산의 경제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던 지역경제를 집권 여당 민주당이 되살려야 합니다.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좀 더 신속한 효과가 나도록 독려하고 챙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시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큰 틀을 설계하면서 남북한 하나의 시장을 꿈꾸며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환동의 경제벨트의 거점이 바로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 울산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조기 착공과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울산 산업단지 안정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예산과 입법 지원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2002년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묵묵히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온 사람, 경제를 잘하는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 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벽돌을 깨는 심정으로 30대 재벌 중 16개를 정리하고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잘 아는 관료들은 지금도 저를 개혁진표라고 부릅니다. 저 개혁진표, 이번에는 당의 혁신에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여러분, 당 혁신을 위해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의 정발이 혁신안을 더 발전시켜서 당원들의 정치 참여, 의사결정 권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상세한 공천룰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서 지도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서 우리 내부 분열의 근원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 틀 속에서 문재인 정부 탄생을 이끌어온 이 자리에 계신 울산의 인재들을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이 경제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의 민생경제 대응 시스템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분명 위기 상황입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두려움, 그 실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2020년 총선 승리도 문재인 정부 성공도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안에 경제를 살릴 답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출발점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 저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살려서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를 돌리고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힘차게 돌려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당정 정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개혁 입법 통과시키려면 이번 8월부터 국회에서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에게는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드립니다. 싸움 잘하는 당대표는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관료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협치진표, 당정청을 모두 경험한 경제진표, 저 김진표가 딱입니다, 여러분.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설계자로서 대통령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 리더십, 경제 리더십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어서 2020년 총선의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호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름처럼 김진표, 진정성 있는 한 표를 바라는 김진표 후보의 연설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김진표 기호 2번 후보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우리 행사 장내에서 피켓이라든지 선거운동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었는데요. 적당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열정이 자, 느껴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민주당, 든든한 이해찬, 기호 3번 이해찬 후보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해찬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지만 오랫동안 우리 당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드디어 지역주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도전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이었던 송철호 시장님 여기 와 계신데 8.9기로 기적적으로 우리 당 최초의 울산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5개 기초자치단체 모두를 석권했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과 울산시정 모두를 책임진 여당입니다. 저 이해찬은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동지들께 보답하겠습니다. 험지를 텃밭으로 가꾸겠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공신화의 상징이지만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기업과 정부, 노동자,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갑질에 지친 의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해찬 울산의 노후화된 국가산단을 현대화하고 기술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울산 외곽도로 도시철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 범서 초등학교를 신축을 했습니다. 총리할 적에 울산 과기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총리할 때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박맹호 시장을 국회에서 만나면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듣습니다. 울산은 그만큼 저하고는 각별한 곳입니다. 이제 송철호 시장님을 도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소통, 통합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통 같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당내 분열이 일어나면은 쫄딱망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맙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어 단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한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2, 3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기무사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4번, 5번 연속해 집권해야 합니다. 저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 보고 7선이니까 국회의장을 해라, 아니면은 당대표라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 정치는 하지 않겠다. 오로지 당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20년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드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 시대에 온몸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정신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당의 연수원을 설립해서 당의 노선과 가치를 정립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여성 당원 동지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기구를 설립해서 지방정부와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통과 참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해찬 당원 민주당과 한몸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적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책의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총리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제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당원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하는 길은 든든한 정당, 든든한 정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사하는 것이 저의 보답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호동이하고 이경규가 하는 한 끼 줍쇼 하는 프로그램 보셨죠? 다니다가 영 바보에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마트에 가서 라면 끓여 먹죠. 예, 이 자리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표 주시오, 한 표 줍소. 만약에 한 표 안 주시면은 제가 마트에 가서 라면표를 끓여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30년간 민주당을 올곧게 지켜오신 우리 강한 민주당 든든한 이해찬 기호 3번 이해찬 후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이해찬 후보님의 연설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이 굉장히 무리가 있으실 텐데요. 건강 잘 챙기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잘 고맙습니다. 들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설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설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리더십. 여러분, 기호 1번 송영길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만나보시죠.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의 기호, 송철호의 기호, 황세영의 기호, 이상헌의 기호, 민주당의 기호, 필승카드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보내고 박근혜 이명박 암흑 같은 9년의 정권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줬던 우리 자신에 대한 회한과 반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겨울날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외치며 탄핵 결의를 했습니다. 저 송영길
촛불 홍보단으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온몸을 다해 뛰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러시아 특사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최근까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저 송영길 왜 출마했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입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즉발 같은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기적 같은 평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북한산 석탄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외칠 정도로 적폐 세력들이 다시 이 평화를 깨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국내에 안팎의 이러한 도전 세력으로부터 이 평화의 문을 지켜내기 위한 집권 여당의 대표는 4대 강국의 외교 역량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평화의 원칙을 가진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 송영길 20년 동안 정치해오면서 저의 정치하는 이유가 이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4대 강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획재정부에서 맨날 내는 대책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 투입만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에 부도 6개 인천을 구해냈습니다.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물어가면서 유령도시 같은 송도를 국제도시로 바꿔내고 외자 투자 위치 1등을 했습니다. 저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어저께 신한중공업을 들렸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말반도의 노바텍에 15척의 쇠빙 LNG선을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주해서 이미 13척이 인도가 되었습니다. 추가 15척이 발주 예상입니다. 제가 야말반도까지 가서 이 추가 발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4대 액체 신항인 이 울산항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벙커링 사업의 기지가 되어서 새로운 북방경제 허브 항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로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주거비용을 50% 이상 낮춰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화되도록 만들어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다시 시민과 함께 뛴 꿈, 발전 국의 꿈 송철호 시장과 제가 같은 송씨로서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울산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북방경제를 통해 조선산업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저 송영길 세대를 통합시키고 지역을 통합시키고 친문 비문을 통합시켜서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21대 총선의 승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 10년 전에 국민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민주당의 얼굴을 똑같은 이런 사람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지표, 이해찬 후보님 존경하고 경쟁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해찬 후보님 53세의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당대표와 교육부 장관 모든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당을 살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김지표 의원님 경제를 살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57세의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게, 새로운 인물에게 한번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 56세입니다. 저도 늙었습니다. 새로운 세대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당에 이 젊은 최고위원 후보들, 연부역과 후보들과 함께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조선 재선 때 100분 토론에 나가면 우리 당원 동지들이 안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야당의 공격에도 저는 당당하게 막아냈습니다. 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 위원장과 당당하게 TV 토론에서 적폐를 막아내고 역사를 거꾸로 된 걸 막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새소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물려가도록 이 민주당이 새롭게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얼굴을 세워야 제대로 될 것인가? 우리 민주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저 송영길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주십시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뜨거운 연설이었습니다. 네, 훌륭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연설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을 담았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들이 행사 시작 전에 이 행사장 내에서는 선거운동은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 할 수가 네네.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만큼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왕 선거운동 하신 김에 이제 뭐 말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피켓은 드시되 제발 부탁입니다. 뒤집어서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조금 확인 좀 하시고 드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 잘 들어봤고요. 이제 또 최고위원 우리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최고위원 8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기호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후보, 박주민 후보, 설은 후보, 박광원 후보, 황명선 후보, 박정 후보, 남인순 후보, 유승희 후보님 무대 위로 여러분 함께 여러분 입장하고 큰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고요. 손을 잡으시고 힘차게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많은 언론사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당대표 후보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포토타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 3분과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 당 지도부 여러분들과 무대 우리 위로. 당대표 후보자 우리 3분 무대에 오르셔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맞이하는 또 역사적인 멋진 한 장의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번거스러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인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중앙에 함께. 자리를 좀 비워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찬 앞날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고요. 만세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주역들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도부 여러분과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아래쪽 지정된 좌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서도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자, 가장 그리고- 먼저 연설을 하실 네, 30 우리 후보님 내려가지 마시고 위에서 잠시 대기를. 네,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기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날씨가 그렇습니다. 더워서 네.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 모여서 더욱더 이 뜨거운 열기와 열정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당대표 후보님들의 연설을 함께 하셨고요. 이제는 최고위원 후보님 8분의 연설을 마저 들어보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을 챙겨보겠습니다. 연설 네. 순서는 중앙당 선거관위에 주관하에 사전에 추첨된 순서이며 연설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씩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연설자입니다. 중심을 잡을 사람, 듬직한 서른, 기호 3번 서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5분만 할애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방안에 대한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그걸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서 살릴 방법을 얘기한다고? 좀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신사 다 제하겠습니다. 인사 없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에 있는 이 경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활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활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은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냐, 그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놓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냐, 활로를 찾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남과 북 사이에 신뢰가 없어서 이 문제가 안 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면은 금방 비핵화가 진행되고,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도 금방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남북 간에 전쟁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남북의 경제 활성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5천만 국민, 우리가 보정을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서는 그 보정이 가능하냐? 말로만 보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보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일 것이냐? 범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하듯이 촛불혁명을 해내듯이 500만 1000만이 남북 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비핵화를 해내자라고 판문점부터 저 부산 끝까지 제주도까지 전 국민이 뭉쳐서 남북의 신뢰를 회복해라. 우리가 보정한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해낸다면은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 행동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갇혀있는 동대를 하더라도 1000만 시민들이 나와서, 1000만 국민이 나와서 외치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는 이 행동에 감동을 받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겠구나, 이제 한반도에 평화밖에 없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 세계에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신뢰의 보정수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러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전 국민 운동으로 이 보정수표를 써나간다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번영은 틀림없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내야 합니다. 저 말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네, 여러분 기호 3번 설훈 후보였습니다. 경남의 아들, 중심을 잡을 사람, 듬직한 설훈이라는 피켓이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네, 주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기호 3번 설훈 후보였습니다. 네, 총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셨고요. 자, 두 번째 연설자께서 벌써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초심, 열심, 뒷심, 100년 민주당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기호 6번 박정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민동락, 여민동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 자랑스러운 울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박정이 누구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야간 중학을 다녔고 고등학교도 체육 특기자로 다녀야 했습니다. 고체에게 맞으면서도 공부해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유전공학자를 꿈꾸며 유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박정어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낮은 곳에서 시작한 실물 경제 전문가 박정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4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2020년 총선 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100년 민주당 건설이 그 일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저 박정희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꿈은 평화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단의 상징 파주에서 태어나 문재인 대통령께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꿈을 팔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의 제도약,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조선해운 산업의 문제 해결, 이것이 울산의 꿈이자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박정의 꿈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평화경제의 선봉장 저 박정희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둘째, 2020년 총선 승리의 답은 원내에 있습니다. 박정은 135명 원외 대변인이자 버팀목입니다. 판문점이 있는 파주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빨갱이라며 얼굴에 소주 세례를 맞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침내 60년 만에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이빨을 꽂았습니다. 파주보다 더한 험지가 울산입니다. 원외위원장의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험지개척과 초대원의 지역위원장, 협의회장 저 박정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해서 기필코 원외위원장님들의 당선을 돕겠습니다. 셋째, 2022년 정권 재창출은 당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이겠습니다. 투표권, 발언권, 토론권, 소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과 당정을 하나로 잇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 저 박정희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00년 정당 민주당의 답은 시스템 개혁입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확립, 투명한 공천 시스템, 그리고 정치학교 민주스쿨을 통해서 당의 정책과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 박정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심으로 듣겠습니다. 열심과 뚝심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뒷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을 밀어주십시오. 기호 6번 박정희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강력한 민주당, 100년 민주당, 자랑스러운 울산시당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계의 신화를 이룩하셨던 박정 후보이십니다. 지금 연설 시간 5분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초심, 열심, 뒷심으로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기호 6번 박정 후보의 연설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들께서 오르셔서 연설하시는데 하단부에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 확인 잘하셔서 연설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설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 기호 4번 박강훈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울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 울산이 한국 정치를 바꿨습니다. 울산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당원의 대변인, 울산과 함께하는 최고위원 기호 4번 박광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울산은 어벤져스의 도시입니다. 지난 4월 북구 연포로에서 버스가 공장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뒤집어지려고 할 때 지나가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그 버스를 받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조됐습니다. 2015년 무룡터널에서는 지나가는 구급차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차들이 좁은 터널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을 때 인간띠를 만들어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민의식을 가진 세계 인류의 도시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 당원 여러분, 70만 권리당원들은 여러분들을 어벤져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뚫어낸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모든 구청장님들 또 지방의원님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신 원외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실 어벤져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어벤져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보고 편안한 MBC에 있지 뭐하러 정치에 와서 고생하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있을 수 없었습니다. MB 시절 미디어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도국장에서 해임됐습니다. 그 뒤 정확하게 일주일 뒤 신경민 앵커가 해임됐습니다. 그때부터 MBC는 거꾸로 갔습니다. 세장도 거꾸로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압하고 모욕하고 조롱했고 남북관계는 역주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두 분의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편안한 MBC를 떠나자. 정권 교체에 기하자. 제 결심 잘했습니까? (2012년) 대선 때 저는 두 번째 직업을 갖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MBC였고 두 번째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정말로 우리에겐 아픔이었습니다. 지니까 아팠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지, 그리고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국민, 나라까지 아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절실함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다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 돼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원의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송철호 시장을 성공시키고 민주당을 성공시켜서 연속 집권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다시는 울산의 당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국민이 아프지 않게, 나라가 아프지 않게 송철호 시장을 성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민주당을 성공시켜서 우리가 반드시 연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비서실장을 맡아서 대표 곁을 지났습니다. 잘했습니까? 정권교체 최전선에서 대변인을 맡아서 가짜뉴스와 싸우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켰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일, 송철호 시장을 성공시키는 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원의 대변인 박광원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기호 4번 박광원 최고위원의 후보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네. 당원인 주인인 정당, 우리 기호 4번 박광원 후보의 진심 어린 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언론인으로서 민의를 대비했던 우리 박광원 후보께서 이제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연설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은 누구시죠? 네, 네 번째 연설자입니다. 여성의 힘 강한 민주당 기호 8번입니다. 유승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울산 광역시장은 물론 5곳의 구청장을 전부 싹쓸이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울산시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평생 청렴하게 공직 생활하신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와서 울산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8월에는 8번 태화강에 귀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울산 소녀 유승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우리 당에 몸을 담은 지 벌써 24년째입니다. 1995년도 기초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당 최초 여성국장, 공채 여성국장,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선출직 전국 여성위원장에서 지금 3선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오로지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등골이 서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년 민주당 지킴이 3선 국회의원 저 유승희는 우리 당을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온 팔팔 끓는 정의감으로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0% 여성 공정 할당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화를 제 온몸을 던져서 해낸 저 유승희가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의원부터 출발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로서 저 유승희가 풀뿌리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의원님들의 확실한 든든한 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70만 권리당원의 거대 여당 지도부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안정과 혁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시 당원 동지 여러분, 7.8기를 넘어서서 8.9기라는 새로운 신화를 보여주신 송철호 울산시장님, 그리고 이상원 국회의원님, 5년 전 빵 대 5의 패배를 이번에 5대 빵 싹쓸이로 되갚아 주신 자랑스러운 구청장님들, 민주당의 압승을 든든히 뒷받침한 44분의 광역 기초의원님들, 울산의 기적을 만들어낸 울산시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자부심이고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뤄낸 바로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이제는 중앙당이 화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당원 정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뤄낸 울산의 정치 기적이 이제 울산의 경제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울산 외곽도로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산 시민의 수건인 우리 혁신형 국립병원 반드시 조기에 착공되도록 제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승희가 울산시의 경제 도약, 경제 비상, 새로운 울산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 확실하게 저 울산 소녀 유승희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여기 계시는 울산시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8월에는 8번 유승희입니다. 유승희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울산 소녀 도와주십시오. 여성의 힘 강한 민주당 8월에는 8번이라는 구호로 유승희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유승희 후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연설자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 기호 2번 박주민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10년 정도 변호사로 활동했었습니다. 변호사임에도 재판정에 있을 때보다 거리에 있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거리의 변호사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 참사 희생자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주민. 험지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전국 정당의 발판을 놓아주신 울산의 당원 대의원 동지분들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합동연설에서는 오히려 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있어서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같은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만 할 대목임은 분명합니다. 최근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정책은 원래부터 갈등적 요소가 큽니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우리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싶어도 누구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정책의 경우에는 만들 때부터 미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의 세밀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폭넓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입법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91개 과제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듯이 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견제해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일들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여당인 저희 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이 원래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성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원래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특활비의 경우 폐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놈이란 얘기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상적인 예산 항목에 편성하면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당원들의 힘이 잘 조직되어야 합니다. 원래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당원들이 잘 모여있으면 잘 모여있는 만큼 당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원들과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이야기들은 상향식으로 위로 올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당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은 충분히 강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높아진 국민의 신뢰 그리고 조직된 깨어있는 당원의 힘을 배경으로 보다 과감하게 야당과 보수 언론을 상대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고우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고우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우면하면 야당과 보수 여러 언론들이 너희 당 정말 신중하구나라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네, 힘없는 자들의 힘 기호 2번 박주민 후보의 연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리 높여 진심이 담긴 그런 예.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연설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연설자는 세대혁신 기호 1번 김혜영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혜영 후보의 연설을 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만나보시죠. 바랍니다. 기호 1번 김혜영 후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유일한 불경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 울산에서 인사 올립니다. 울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침내 30년 묵은 지역주의가 깨졌습니다. 울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경의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일한 불경 후보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불경의 우리 민주당 지지율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우리 울산의 지역위원장님들과 모두 함께 손잡고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 사고 지역구였던 부산 연제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당의 험지였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 시장, 상가, 경로당을 두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연제구 생기고 야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이다라는 말이 동네에 돌았습니다. 또 석 달이 지나자 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는 괜찮더라 이런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당의 열세 지역의 원외위원장으로서 서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지역 행사에 참석해도 소개를 안 해줬습니다.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지 않으면 손을 들고 무대로 뛰어 올라가 외쳤습니다. 소개가 빠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제구 지역위원장 김혜영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당의 험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2016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열망과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의 험지를 개척한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2020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민생입법, 개혁입법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고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저는 4년 다녔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아버지의 암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6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환자의 보호자로서 또 사법고시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원이셨던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합격증을
산소에 놓아드렸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자분들 가운데 유일한 PK 지역 후보, 부산 연제구의 국회의원이시죠. 김혜영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예, 아주 혁신적인 청년을 위한 그런 마음이 가득 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호소력 짙었던 예.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이제 7번째 연설자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제 열기가 한껏이 솟아 있는데요. 이번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기호 5번 황명선 후보입니다. 네, 자치분권의 대변인 황명선 후보를 소개합니다. 든든한 지방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울산의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지방과 지방의회와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자치분권 대변인 황명선 논산시장 기호 5번 불뿌리 후보 황명선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시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3분의 우리 당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7분의 우리 최고위원, 우리 후보 8분의 후보님들 가운데서 저 빼놓고 7분이 전부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논산시장이 왜 최고위원회 당지도부에 나왔나 굉장히 궁금하지요? 저는 당원 여러분들과 지방의회와 우리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현장과 지역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왜 선언했겠습니까? 중앙이 과도한 권한, 집중된 권한을 이제 226개의 모든 지방정부한테 원래 위치로 나누어서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게 바로 자치분권 국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울산에서도 우리 울산시장님, 우리 5분의 우리 구청장님, 17분의 우리 도의원님과 27분의 우리 기초의원님들을 이번에 선택해 줬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민주당한테 압승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화답해야 될 때입니다. 현장과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도 자치분권 정당이 되라, 이렇게 국민들의 외침이고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 그 일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당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에, 시도당의 권한을 지역위원회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분권입니다. 자치는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나라가 60년, 70년, 80년 되는 국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나라가 힘드니까 힘들어도 나라 말에 좀 따라주세요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4, 15년도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우리 국민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이제는 국가나 정부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 당도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정책부 장관직 도입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 만들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대표자한테 인사권을 확대하고, 이 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모든 분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안 지켜졌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대변, 지방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가 당 지도부에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치분권 대변인 저 황병선 최고위원회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 단식투쟁에서 지방자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람 사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눠서 대한민국 모든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잘 사는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울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미완의 자치분권 정당의 민주주의 역사 써주실 수 있습니까? 저 5번 황명선이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 대변인 황명선, 기호 5번 황명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명연설이었고요. 네. 연호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네,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정말 박수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장 오래 기다리셨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 8번째 연설자입니다. 네, 혁신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기호 7번 남인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7번 남인순 후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중심 울산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한 기호 7번 남인순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어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노동, 여성,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사회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2011년 문재인 상임대표와 함께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당 여성위원장, 대협력위원장, 원내 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거치면서 대안 제시 능력과 포용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 여기까지 온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저 남인순을 최고위원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저 남인순은 약속합니다.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촛불 이후에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민주당도 정당 민주화와 당원의 민주 역량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역사회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학교를 통해서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당원 자체를 활성화하고 당원자치 협동조합을 통해서 당원이 민주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00년 정당의 깃을 저 남인순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살리고 진보 개혁적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저 남인순은 5년 동안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을 지켜왔습니다. 현장에 강한 저 남인순이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민생 연석회의를 반드시 구성해서 노동조합과 중소상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민생 제일주의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젠더와 인권, 생태와 평화의 가치와 정책을 확장시켜서 진보적 시민들이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남녀 동수사회가 되도록 여성 30% 공천 의무화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 어르신과 여성들이 소외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울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 남인수는 송초로 울산시장님과 꼭 손을 잡고 울산을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선해양플란트연구원이 울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을 설립하여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건복지원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공공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공공병원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시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남인수는 최고위원이 되면 메시지만 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발로 부지런히 뛰고 민생을 살리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되고 싶습니다. 남인수는 럭키 세븐입니다. 혁신과 민생의 아이콘 저 남인순 여러분이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승리의 길에 울산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남인순 꼭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혁신, 민생, 럭키 세븐 남인순 최고위원 후보의 마지막 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그렇죠. 슬로건으로 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자, 자, 이제 8분의 최고위원 우리 후보들께서 모두 다 연설을 마치셨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한번 드리보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지금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최고위원님들 뒤로 돌으셔서 함께 인사를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인순 후보님, 서른 후보님도 네 중앙으로 오셔서 우리 네, 중앙으로 우리 최고위원 대의원 우리 후보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요. 자, 다 같이 만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세! 송영길 후보님도 나오셨나요? 네, 송영길 후보님도 함께.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박수와 함성을 부탁합니다. 네, 우리 송철호 울산시장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리 끌어주십시오. 좋은 결과로 우리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함성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울산 지역 합동 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